뭐다? 위험물의 탁송 및 운송 금지가 나오네요. 탁송 및 운송 금지. 그러니까 탁송도 못하고 운송도 못한다 이거죠. 탁송이라는 건 맡기는 거예요. 그다음 운송이야. 일반적인 운송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누구든지 점화류 또는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그다음에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 뇌홍질화연, 그다음에 속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탁송할 수 없으며 철도 운영자는 이를 철도로 운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자 뭐다? 어떤 사람이 폭약 같은 걸 철도로 운송해달라고 갖다 철도에다가 택배처럼 맡길 수 있냐?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철도 운영자도 이걸 운송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 43조에서 이제 밑에 시행령 나와 있죠? 있는데, 점화 또는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이런 것들 쭉 있죠? 읽어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미 다 조문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원칙이죠? 원칙. 자, 위험물의 운송 및 탁송을 금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차를 그러면 탄약이나 이런 것들은 철도로 운영하면 안 됩니까? 아니죠. 운행할 수 있죠. 폭약 같은 거 운행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자, 예외적으로 운송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위험물의 운송, 탁송 및 운송이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안전조치가 이제 갖춰지면 되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가능한데, 그러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뭐예요? 준수사항이 있겠죠. 예외적으로 운수를 하는데, 탁송이나 운송이 가능한데, 가능하게 하려면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거죠. 안전조치가. 그래서 44조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려는 운영자는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 중에 운송 위험 방지 및 인명보호를 위하여 안전하게 포장 적재하고 운송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장이 다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준수사항입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운송을 할 경우에 이제 준수사항이 있죠. 그래서 일단 보시면 위험 방지 및 인명보호를 위하여 안전하게 포장하고 적재 운송. 그래서 안전하게 포장하여 적재 운송.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재해서 운송을 하게 돼 있다. 포장도 안전하게 적재도 하고 운송을 하게 돼 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2항 가보면 철도로 위험물을 탁송하는 자는 위험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철도 운영자의 안전조치 등에 따라야 된다. 맡겼을 때는 지시사항을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일단 운행 안전 이런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마찬가지 여기도 운행 안전이겠네요. 철도 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있죠. 운행의 안전, 철도 보호를 위해서 이제 행위를 제한하게 돼 있다. 좀 체크하시면 되는데, 일단 1항에 있죠. 철도에서 일단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도 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철도 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제한이 있다. 그러면 이 철도 보호지구가 이제 문제겠죠. 어디를 얘기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죠.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몇 메타 이내? 30m 이내의 어떤 지점을 철도 보호지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선 일정한 행위를 못하게 이제 막을 수가 있다는 거, 제한을 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죠. 30m 이내의 지역에서 다음 각 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일정한 행위를 한다. 일정한 행위를 하면 뭘 하게 돼 있어요?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제한한다는 얘기는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려면 신고하고 나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가 있죠. 토지의 형질병명 및 굴착. 굴착이라고 하게 되면 노반이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시설이 위험해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항 가보면 노면전차 철도 보호지구의 바깥쪽에서 20m 이내의
지역에서 굴착,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 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이런 걸 하려면 뭘 하게 돼 있다? 역시 신고를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20m는 또 신고. 그러니까 일정한 행위를 하면 30m든 20m든 안전 이쪽에 있으면 뭘 하게 돼 있다? 다 신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고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3항가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런 신고가 이제 들어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제 하게 되면 뭘 하게 돼 있다? 신고를 하는데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다?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조치는 뭐예요?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사항이 있는데 쭉 읽어보시고 그다음 5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치를 취했는데 이제 만약에 금지를 했어요. 아니면 제한을 걸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엔 이 30m 이내나 20m 이내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여기가 국유지가 아니에요. 30m나 20m 이내는 경계선부터 이제 바깥으로 퍼진 거죠. 그러니까 사유지가 됩니다. 사유지.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정한 행위를 못했다. 그럼 이 사람은 재산권 침해를 당한 겁니다. 재산권 침해를 당했으니까 뭘 해야 된다? 자, 일단 조치를 취했을 때 뭘 한다? 국가는 철도 운영자는 뭘 하게 돼 있다? 바로 이제 이 사유지 재산권자들에게 손실을 뭐 하게 돼 있다? 보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읽어보시는데 1항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철도 운영자 등은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조치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는 뭘 하게 돼 있다? 그 손실을 뭐 해준다? 보상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보상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상은 어떻게 하게 돼 있다? 협의를 한다 이거죠. 협의.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이제 함부로 제한하면 안 되는 거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손실보상과 관련된 얘기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철도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여객 열차에서의 금지 행위가 있네요. 그러니까 철도 열차, 사람이 타는 열차죠. 여객 열차라는 건 승객이 타는 거예요. 사람이 타는 거. 그래서 여객은 여객 열차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객들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나와 있죠. 읽어보시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있죠. 그래서 여객 금지 장소에 출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객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하면 안 되는데 그 곳이 어디냐? 밑에 시행규칙 79조 나와 있죠. 그래서 여객 출입 금지 장소가 있습니다. 자, 여객 출입 금지 장소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죠? 운전실. 그 다음에 뭐다? 기관실. 뭐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운전실, 그러니까 조종사가 있는 곳은요, 격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잠겨 있죠. 열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죠. 기관실. 그 다음에 뭐다? 발전실. 그 다음 뭐다? 방송실. 이런 데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객 출입 장소, 여객 출입 금지 장소.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보시면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철도 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 차량의 정지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건 내던지고 이러면 안 되고요. 흡연. 요즘 이제 다 철도 차량은 전부 다 금연이죠. 그래서 흡연하는 행위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철도 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침을 일으키는 행위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걸 못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해서 그다음에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이걸 못한다. 술 먹고 주정 부리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먹는 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주를 못하는 건 아니다. 그걸 알아주고요. 그 다음에 7호에 가보면 그 밖의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해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승무원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뭘 하겠습니까?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있는데 제지.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승무원들 해서 뭡니까? 운전 업무 종사장에서 이런 사람들은 조치를 취하는데 당연히 막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뭐 합니까? 녹음, 녹화, 촬영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조치로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읽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여객 열차에서 이제 금지행위 이런 것들을 보셨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48조로 가 보시면 철도 보호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도 있네요. 그래서 자, 일단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 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 뭡니까? 1호부터 쭉 읽어 보시면 자, 뭐예요? 철도 시설 또는 철도 차량을 파손하여 철도 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당연한 얘기고, 돌을 던지는 행위. 그다음에 자, 3호 좀 체크할까요?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m 이내의 장소에 철도 차량의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뭐한다? 방치하는 행위. 3m 이내의 장소에 3m 이내의 장소에 뭐합니까? 방치하죠. 자,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거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뭐 4호, 5호 뭐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 같은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쭉 읽어보시는데 4호 다시 또 읽어보시면요. 뭡니까? 철도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뭐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놓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위험하니까 이제 안 된다라는 것들 쭉 있죠. 고성방가. 그 다음에 오물을 버린다. 그 다음에 8번째도 재밌네요. 역시설 또는 철도 차량에서 뭐 한다? 노숙. 그러니까 노숙하는 것도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일정 부분 되면 내보내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9번째 뭐 지작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금지행 이런 것들 쭉 있는데 읽어보시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3호에 가보시면 3m 이내의 보다 방치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객 등의 이제 안전 및 보안 해가지고 있죠. 이 부분이 있는데 자, 일단 요거는 어떤 거냐. 자,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일단 그 처음부터 이제 그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보안을 실시하기 위해서 뭘 한다? 일정한 경우에 이제 검색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검색. 그래서 자, 일단 1항부터 읽어보시는데 쭉 읽어보시면 철도 사법경찰관리가 뭐한다? 보안 검색을 실시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철도 사법경찰관리가.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안 검색 이런 것들까지 좀 체크만 잘 하시고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셔서 이제 직무장비의 휴대 및 사용 등이 있는데 이 부분 뭐 조금 설명할 게 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뭐죠? 48조 이해 가지고 보안 검색까지 보셨고, 그다음에 직무 장비의 휴대 및 사용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